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요즘 채널에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어색해하지 마시고요. 낯 안 가리셔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활짝 열려있는 채널이고요. 네, 심지어는 저희 슬기로운 초등생활 카페에는 그 흔한 등업이라는 과정도 없습니다. 그냥 누구든 오셔서 그냥 가입 첫날부터 모든 글을 보시고 네, 모든 글을 그냥 쓰고 읽고 다 하실 수 있는 굉장히 열려있는 커뮤니티입니다. 식구가 되신 걸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이 어려운 육아라는 그 과정을 헤쳐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운동 잘하고 계신가요? 먼지 때문에, 황사 때문에 아마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도 며칠 운동을 못했더니 좀 뭔가 피곤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네, 독서도 칭찬도 결국에는 엄마 자신을 위한 거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한 건데 아이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좀 신경 써서 해 주세요. 오늘은 아이의 똘똘한 면을 발견했을 때 혹은 내 아이가 어라? 요놈 봐라. 똘똘하네. 나 안 닮았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뭐지? 얘 뭐야? 좀 괜찮네? 영특하네? 라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이제 댓글로 저희 아이는 아닙니다 라는 댓글을 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의 어떤 면이 부모인 나보다 혹은 또래에 비해서 나이에 비해서 친구에 비해서 혹은 이제까지의 행동에 비해서 조금 똘똘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 찾지 않아도 눈에 확확 드러나는 어떤 그런 영민함을, 영특감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을 거고요. 우리 똘똘한 아이들 키우시면 고민이 없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고민이 훨씬 더 깊으십니다. 이렇게 학부모 상담 하잖아요. 교실에서 할 때 보면요.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교실에서 가장 말썽을 많이 부리고 가장 좀 학습 속도가 느리고 학습 수준이 낮은 친구의 엄마가 가장 표정이 어두울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네. 막 반장도 하고 100점도 맞고 똑똑하다, 똘똘하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친구들의 어머님들이 더 많은 고민을 이렇게 좀 말씀하시고 가시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냥 사는 건 공평하다.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비슷한 정도의 고민과 아이에 대한 기대와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걸 배웠었습니다. 네, 우리 똘똘한 아이를 보고 혹은 아이의 똘똘한 면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부모로서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라는 속담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어떤 부분 혹은 전체적으로 똘똘한 면을 가지고 태어났을 거예요. 네, 그런 면을 보시면서요. 와, 얘는 아주 좋은 유전자를 타고났어 라는 거를 이제 인정하면서 그런데 아무리 좋은 유전자도요 깨어야 보배라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얘가 똘똘하게 태어났으니까 더 시켜서 막 엄청나게 푸시를 해서 아이가 100점 100점 100점을 맞게 만들자, 이런 전략이 아니고요. 저는 성실함, 깬다, 보배를 깬다라는 것은요 성실함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도요 그 재능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성실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신경정신학계에서요 지능의 그 정의가 바뀌었대요. 예전에는 IQ 테스트에서 나온 그 점수 그대로가 이 사람의 지적인 능력이라고 판단이 됐었고요. 최근에는 IQ 플러스 인내심, 그러니까 인내심의 크기에 따라서도 이 사람이 실제로 지적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만 좋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지적 능력이 우수하다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거는 그 전문가 박사님께 들은 내용이고요. 정말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이 내용을 꼭 전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내심, 즉 성실하게 내가 맡은 거, 해야 되는 것들을 꾸준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거, 구슬이 서말로 태어난 아이를 깨어서 보배로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요, 그 무엇보다 초등 시기에 분야는 공부가 아닐 수 있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종이접기일 수도 있고요.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는 태권도를 다니면서 성실함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일기, 글쓰기를 좋아하는 아이는 글쓰기에서 성실함을 경험할 수도 있는 거고요. 책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그게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내가 좋아하고 정해놓은 어떤 한 분야에서만큼은 성실함이라는 것을 좀 아이가 경험하고 거기에서 경험한 성실함이 자기가 좀 더 이루고 싶은 높은 목표나 원하는 꿈이 생겼을 때 그걸 똑같이 적용해서 성실하게 한번 가볼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진정한 보배를 꿰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우리 아이의 어떤 영특한 면을 발견했을 때는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거, 아이보다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보다. 그런데요, 정보는 앞서되 의욕은 앞서지 마세요. 정보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정보가 없으면요, 엄마가 불안하고요, 수시로 흔들려요. 수시로 흔들리면서 불안해하는 엄마들은요, 그 모든 것들을 아이한테 바로바로 전달하게 마련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관을 딱 단단하게 잡아놓은 상태에서는요, 어떤 다른 친구들이 무엇을 했다거나 다른 엄마들이 무엇을 한다거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물론 마음은 요동치죠. 하지만 우리 아이의 공부 자체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거나 막 들었다 놨다, 그리고 우리 집이 한바탕 막 소용돌이가 치고 가는 그 정도의 어떤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데요,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책과 유튜브 그리고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 등에요, 정말 많은 정보가 나와 있는데 이 정보를 내가 가질 생각은 하지 않고 그렇게 무료로 나와 있는 정보들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모르고 불안해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정보들이 주변에서 들어올 때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들어올 때마다 불안해서 아이를 잡는 거예요. 정보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가지세요. 예, 이제 중학교에 들어간 엄마인 제가 하는 일 뭘까요? 네. 정시파와 수시파. 네. 고3이 되면 이제 정시파냐 수시파냐, 뭐 정시 파이터 수시 파이터 막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입시 용어들 공부하고 있어요. 모르면서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그냥 시간 있을 때, 아직 여유로울 때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 두자라는 마음으로. 다만 내가 엄마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최소한의 정보를 위해서는 노력하되 의욕은 아이보다 앞서지 말자예요. 의욕은 사실 제가 더 충만하죠. 제가 얼마나 시키고 싶겠어요, 아이를. 네. 그런데다가 보니까 좀 똘똘해 보여요. 막 제 욕심대로 했으면은 얘는 나만 하지 못했어요. 예, 벌써 가출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이한테 막 이렇게 의욕이 앞서려고 할 때마다 그 시간에 내가 내 성장을 위해서 책 한 권 더 읽고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입시에 관한 정보들, 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이한테 막 너무 많은 푸시를 할 틈이 없어요. 한마디로 나 먹고 살기, 내일 하기 너무 바쁜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바쁜 엄마라는 건요, 내가 내 의욕껏, 내 욕심껏 아이한테 많은 걸 다 푸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참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아이보다 의욕은 앞서지 말고요, 정보는 앞서 있는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아이한테 다 쏟아부으려고 하기보다는 아이가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청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정보 서랍에서 김구라씨 막 이렇게 폴더에서 막 열잖아요. 라디오스타 보면. 그것처럼 나도 이제 뭐 입시 폴더, 네, 뭐 건강 폴더, 막 여러 가지 이제 폴더를 가지고 있다가 아이한테 하나씩 원할 때 꺼내줄 수 있는 그런 엄마였으면 좋겠다. 폴더를 많이 준비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겸손함을 가져야 되겠지만 겸손함과 어떤 위축되는 모습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 똘똘한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님들 보시면요, 참 이렇게 아이들 바르게 잘 키우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아이가 똘똘할수록 겸손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이를 좀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아우, 아니라고. 만약에 누가 이렇게 칭찬을 하잖아요. 칭찬을 어쩜 저렇게 두꺼운 책을 읽어? 막 이렇게 신기해하고 칭찬을 주변에서 하잖아요. 친척분들이나 뭐 친구분들이나, 또 특히 옆집 엄마들이 우리의 칭찬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내 칭찬은 안 해도 옆집 애들 칭찬은 엄청 또 잘하잖아요. 막 칭찬을 막 호들갑을 떨어요. 그럼 이제 똘똘한 아이들 엄마들이 이제 이런 면이 있어요. 아니라고. 저래봬도 못한다고. 밖에서만 잘하는 거고 집에서 엉망이라고 하면서 아이 앞에서 아이를 계속 이렇게 좀
이렇게 낮추는, 왜냐하면 아이가 교만해질까봐, 건방져질까봐, 겸손을 모르는 아이가 될까봐 그러는데요. 그러다 보면 부작용이 뭐냐면, 얘는 자기가 충분히 열심히 잘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타고난 걸 가지고 계속 칭찬을 받을 수는 없지만, 얘가 타고난 것도 있지만 성실하게 잘하는 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좀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잘하는 아이는 아닌 거구나. 내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구나. 나는 별로구나. 나는 잘 못하는구나. 하면서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좋은 걸 가지고 태어났지만 지금 칭찬받을 행동을 했을 때는요, 타고난 게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성실함을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연습해 보자면, 누가 우리 아이를 칭찬했을 때 진짜 어쩜 저렇게 알아서 잘해 라고 누가 칭찬을 하잖아요. 해주시면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집에서 개판 막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네, 절대 하지 마시고 연습해 볼게요, 지금. 네. 네. 우리 오은영 선생님 육아회화처럼 우리도 이제 한마디씩 연습을 좀 해볼까요? 네. 열심히 해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요. 아주 열심히 하고 싶어서,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해요. 하면요, 이거는 잘난 척 아니죠. 그쵸? 잘난 척 아니고, 교만도 아니고, 뭐 자괴감도 아니고, 자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이가 이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 성실하게 해야 되는구나. 네. 잘하고 못하고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마세요. 네. 아이가 이제 뭐 3학년 들어서 갑자기 뭐 3학년이라고 할게요. 3학년 되더니 열심히 성실하게 너무 잘해요. 네, 열심히 해요. 성실하게 해요. 중학교 가더니 얼마나 의젓하게 성실하게 알아서 잘해요. 네, 이거는요, 다른 사람 듣기에 뭐야 재수없어 이런 자랑이 아니에요. 네, 요 정도는 하셔도 돼요. 요 정도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까웠던 게, 우리 잘하는 친구들,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 엄마들이 학교에 오시면요, 선생님이 아이가 어쩜 그렇게 잘해요 하시면요, 선생님 말도 마세요. 집에서 얼마나 말 안 들어요 하시면서 막 너무 과장해서 아이를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폄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그 자리에 아이는 없었죠. 물론 이렇게 좋지만 안 좋은 척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 칭찬도 받아서 약이 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쵸? 네, 이왕 받은 칭찬, 선생님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잘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요 정도 멘트 되게 좋아요. 그리고 아이가 그게 듣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집에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지금 똘똘한 아이가 잘하고 있어요. 아니라고 자꾸 하지 마시고요. 아니에요 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는 똘똘한 아이이거나 똘똘한 면이 있는 아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해요. 네, 저희 집에도 그런 아이 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의 이런 면들을 우리가 엄마로서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할까, 그리고 어떤 말로 아이에게 물을 줘야 할까, 어떤 면을 더 부각시켜 줘야 하고, 엄마인 나는 어떤 엄마가 되어야 할까, 똘똘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네, 자부심 가지시고요. 내가 정보는 앞서가되 의욕은 앞서가지 않는, 한마디로 정보는 더 채우고요, 힘은 빼시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힘 빼시라고요. 네. 그럼 우리 힘 빼고, 힘은 빼고 힘차게 즐겁게 웃으면서 오늘 하루도 또 달려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하루입니다. 귀한 하루 우리 잘 보내고요. 이따가 9시 퇴근 때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